불편해 보이는 거구의 몸을 가진 미국 여성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 듯합니다. 과자와 인스턴트 제품들을 잔뜩 바구니에 담은 여성은 자극적인 음식들이 즐비한 코너에서 떠날 줄을 모르는데요. 이때 갑자기 근처에 있던 동양인 여성이 이 육중한 몸의 미국 여성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건넵니다. 둘은 잠시 옥신각신하며 얼굴을 붉히는가 싶더니 이내 서로 갈 길을 가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거구의 미국 여성은 자신의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개명까지 하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거대한 몸집의 미국 여성이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들과 햄버거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역시 치즈와 패티가 듬뿍 들어간 햄버거가 맛있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미국 여성입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해서 먹방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 버렸죠. 그래도 먹방을 하면서 수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거울을 보며 안색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어느 날 방송용 먹거리를 사기 위해 근처 마트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각종 인스턴트 음식들과 고기류,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는 코너에서 장을 보고 있었죠. 이때 웬 동양인 여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뚱뚱한 거야? 넌 너무 뚱뚱해. 나이도 아직 젊은 것 같은데 이대로면 몇 년 후에는 무덤에 있어야 할지도 몰라. 괜찮겠어?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동양인 여자가 하는 말은 억수를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가 맞나? 했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저와 그 여자 둘밖에 없더라고요. 그제서야 이 여자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느꼈고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누구신데 저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아세요? 그리고 그쪽은 몇 살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몇 년 후면 40이라고요. 그쪽이야말로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나도 당신 나이 정도에는 이렇게 살찌지 않았다고요. 너무 기분이 나빴던 저는 그 동양인 여자에게 쏘아붙이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양인 여자의 대답에 저는 충격을 받았죠. 자신의 나이가 58세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냐고 물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먹으면 당신처럼 되는 건데?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58세라고 한 저 동양인 여성은 자세히 보니 날씬하면서도 묘하게 이쁘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저의 속마음에 동양인 여성은 딱 한마디만을 남기고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한국 음식이 최고다. 마트를 나온 저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지도 않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마트에서 만난 아시아 중년 여성처럼 날씬한 몸매와 자신감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피어올랐죠. 사실 저도 원래부터 이렇게 뚱뚱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워낙 먹는 걸 좋아했고 이것을 업으로 삼게 되면서 점점 자극적인 음식들을 섭취하다 보니 어느새 제 몸무게는 세 자리 숫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도 다이어트를 한번 시작해볼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들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살이 찌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맛이 있으면서도 살이 덜 찌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식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의 음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몸 상태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잠시 먹방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죠. 제가 먹방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지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동생이 저에게 먹방 안 찍냐고 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위해 잠시 먹방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하니 갑자기 동생이 울며 불며 저를 난처하게 하는 거예요. 언니가 먹방을 안 찍으면 우린 뭘 해먹고 살아? 그나마 언니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수입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잖아. 엄마도 언니 하는 일을 좋아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그만둬버리면 당장 수입이 없어지잖아. 우리 가족 모두 길거리에 나가서 거지처럼 살면 좋겠어? 저는 동생이 보이는 뜻밖의 반응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대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괜히 저 때문에 온 가족이 불행해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죄책감마저 들었죠. 하지만 요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지내다간 마트에서 만난 동양인 여자의 말대로 몇 년 안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몸 상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단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결과를 들은 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마트에서 만난 동양인 여자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마가렛 씨, 이대로는 수년 안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연중에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의사의 확정적인 판정을 들으니 그 충격은 몇 배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이대로 살다간 얼마 안 가 죽는다는 생각에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죠. 병원에 다녀온 줄 모르는 동생은 제가 집에 돌아오자 또다시 먹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 어제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미안해. 하지만 언니가 먹방을 하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는데 그 일을 그만두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제 저는 먹방이라는 방송을 하지 않으면 가정의 행복을 깨트린 역적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이 불행해질 걸 알면서도 일을 그만둔다는 선택을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저 혼자 살자고 가족들의 행복을 짓밟는 것 같아서 괴로웠죠. 고민 끝에 저는 가족들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늘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던 가족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저 또한 행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어차피 먹방도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고 이 일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먹방은 그대로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조금씩 빼려고 다짐했죠. 하지만 생각했던 대로 쉽게 살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고 있었고 운동을 하고는 있지만 살이 빠지기보다는 식욕이 더 생겨서 더 많이 먹게 되고 심지어 여자의 몸인데도 운동으로 인해 근육만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장을 보기 위해 마트에 갔습니다. 여기에서 예전에 저에게 모욕을 주었던 동양인 아줌마를 다시 만났죠. 이봐 아가씨,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아직도 그런 덩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운동만 한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야. 식단을 조절해야지.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야.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간섭을 해서 미안하지만 죽은 내 남편이 생각나서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네. 내 남편은 매일 당신처럼 인스턴트의 햄버거만 먹다가 100kg이 넘었지. 그리고 2년 후 심장병으로 죽었고 말이야. 그때 남편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지. 만약 그때 남편이 내 말대로 식단을 한국 음식으로 바꾸고 운동을 조금만 해주었다면 살 수 있었을 거야. 한국 음식은 아직 안 먹어봤지? 결국 당신이 선택해야 될 문제지만 한국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그동안 가지지 못한 모든 걸 가질 수 있을 거야. 이 한국인 아줌마의 열변을 들은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저만 보면 열변을 토하는 아줌마의 심정도 이해가 되었죠. 지금 당장만 생각하다가 내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결국 그때는 가족의 행복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가족들도 오래 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인 아줌마가 그토록 찬양하는 한국 음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식재료를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지 이미 미국에서는 한식 열풍으로 난리가 났더군요. 심지어 김치라는 한국 식품은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마트에서는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식단을 한국 음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20kg이 빠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제 몸에서 일어나는 혁신이었죠. 저는 주로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그리고 채소들 위주로 식단을 변경했고 간헐적으로 제육볶음과 쌈야채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한식은 건강에도 좋지만 무엇보다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왜 진작 이런 음식을 알지 못했나 억울할 정도였죠. 게다가 한국 음식으로 먹방을 하니 기존보다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아예 인스턴트 식품들을 끊고 한식만을 고집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먹방은 하지 않고 있죠. 살이 빠지면서 예전만큼 먹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더 이상 제가 좋아하는 먹는 것을 일하는 것처럼 하기가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이 얼마나 빠졌냐고요? 지금은 60kg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무려 70kg 이상 감량을 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한국 음식에 대해 알려준 한국 아줌마와 한식 덕분입니다. 그 감사함을 표하고자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의미로 이름도 한국식 이름인 마가렛킴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저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알려주고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주신 한국인 아줌마의 이름을 본딴 것입니다. 만약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한국 음식으로 식단을 변경해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겁니다. 미국인이 김치 안 먹어본 사람 있을까? 난 우리 집에 쟁여놓고 먹고 있는데 김치가 발효식품이라서 유산균이 많다. 고로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고 장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지.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슈퍼푸드 짱. 마가렛은 생명의 은인을 만났구나. 미국인들의 자극적인 식단 때문에 매년 심장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심장질환 치료 비용을 3배로 증가시키는 걸 목표로 했고 말이야. 분명 한국 음식 식단은 미국 식단보다 야채가 많고 영양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건강에 좋아. 근데 맛도 좋으니 거의 사기지. 심각한 비만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었는데 우연히 한국 아줌마를 통해 한식으로 식단을 변경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마가렛킴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